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요일이 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게 도대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궁금해 하시고 해서 제가 요일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요일 합니다. 이 요일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하면 월 플러스 요일이냐 아니면 월요 플러스 일이냐, 낱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주는 이제 7일이 되죠. 그걸 7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요일의 요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깊이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한자를 볼까요? 요일의 요자는 빛날 요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근데 요일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한자로 쓸 수는 없더라도 일단 보고 대략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뜻이 빛나다는 뜻, 빛날요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날일이에요. 자, 요일이다. 근데 이 요일에 요도 날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꿩적이다. 꿩입니다. 꿩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기두자가 있죠. 새의 날개다. 그리고 아래에는 새추자입니다. 새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높이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꿩적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꿩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새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꿩이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글자를 합치면 날이라는 것은 태양을 얘기합니다. 해를 얘기하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것이 이제 높다는 뜻이 되겠죠. 높은 곳에서 빛이 난다. 해가 빛이 난다. 하늘의 높은 곳에서 빛나는 것은 해도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천체, 그렇죠? 별들은 다 빛이 나죠. 그래서 별들을 가리킨다. 빛나는 것들, 빛나는 천체들. 그래서 빛난다는 뜻과 함께 어떤 천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해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날일자를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요일이라는 것이 어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에 이것과 요일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에요. 월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다. 또 일요 하면 일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다. 그렇죠. 해가 태양인 천체죠. 그리고 화요 하면 화라고 하는 화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다. 그거와 관련된 날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은 이제 7요일입니다. 7개의 빛나는 천체와 관련된 날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주일은 이제 7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고대 이집트, 네, 그리고 또 바벨로니아에서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날을 계산했는 것이죠. 시간과 날을 지배하는 천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와 달, 그렇죠? 지구에서 기준하면 해와 달이 가장 친근하죠. 그리고 5개의 행성이 있다.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서 5개의 행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관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5개 행성 합치면 7개의 요가 돼요. 7요가 인간의 시간을 관장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고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점성술사든지 또 많은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과 시간과 상당히 하늘의 천체와 관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시간과 날짜를 관장하는 것이 이 7개의 천체를 가지고 했는데 순서를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따지고 왔다. 이 당시에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천동설로 생각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순서 해서 이렇게 따졌어요. 달이다, 그리고 수성이다, 금성이다, 해, 화성이다, 목성이다, 토성. 가장 먼 곳부터 이제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그리고 금성, 수성, 달, 이렇게 해서 순서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양오행설의 오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글자는 물론 같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천체를 얘기한다. 오행이라 하는 것은 어떤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원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다섯 개의 원소를 얘기하는 오행과는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전에 이러한 순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는데 거리의 순서로 따지면 사실은 금성이 이제 지구가 더 가깝고 또 수성 그리고 화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다. 지금 보면 월화수목금토 하게 되면 토성은 물론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성은 금요일보다 목요일에 목성은 금성보다는 더 거리가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금성이 이제 요일 순서로는 더 뒤로 돼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목성이 더 멀어요. 그렇지만은 옛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관측을 못하고 이것이 순서도 알았고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과 날을 관장하는 그걸 법칙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계측을 했는데 하루 24시간을 시간마다 교대로 이 7개의 전체가 인간의 시간을 관장을 했다. 그런데 24시간을 매일매일 7개의 별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1시간씩 관장을 했어요. 이 표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날짜가 간다. 그리고 1시, 2시, 3시, 4시, 5시에서 12시까지 위에는 이렇게 이제 낮의 시간이고 아래에는 밤의 시간이에요. 첫째 날의 낮은 이렇게 12시간 있고 첫째 날의 밤이 12시간 있고 둘째 날의 낮, 밤, 셋째 날의 낮, 밤 이렇게 해서 뭐 28이다, 30이다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에서 멀다고 생각한 기준으로 보면 토성이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토, 목, 목성, 그리고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런 순서로 계속 연결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이러한 짜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매일을 24개로 나누어 가지고 7개의 별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담당하도록 하니까 너무 복잡했다. 너무 복잡했다.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제 시간을 담당하는 행성을 단순하게 하는 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담당하는 행성이 매일매일 1시간씩 이렇게 담당해서 교대로 담당을 했는데 이제 날짜를 어떤 날을 행성이 하나가 담당하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바꾼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첫 시간을 담당하는 행성 그렇죠? 여기 보면 매일 날짜마다 첫 시간을 담당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시간 그것을 이날 전체를 담당하는 행성으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매일 첫 시간을 담당하는 행성을 그날의 날짜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제 담당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괜찮죠. 지금 24개 시간을 7개 행성이 나누어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이날에 담당하는 것은 하나의 이날의 첫째 시간을 행성을 이 담당 행성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7개를 연속해서 이렇게 적다 보면 각 날짜마다 첫째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각 날을 담당하게 하자. 7날이 지나면 또 8째 날부터는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 해는 이제 일요일입니다. 토일, 달,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또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말하자면 정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됐다. 이 순서 결정하는 것은 글쎄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일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선대에는 사실은 태양의 날이다. 그리고 선과 대가 합쳐서 태양의 날이므로 일요일이다. 태양과 한자의 일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은 이제 달의 날이다. 문과 대가 합친 것이다. 그래서 먼데이인데 월요일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화, 수, 목, 금, 토의 영어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에 해당하는 또 낱말이 달라져요. 이것은 사실은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면서 이 별자리와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로마 신화가 아니라 북유럽의 신화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와서 이것과는 달리 영어로는 쓰이지만은 원래 일본에서 이 칠요일을 번역을 하면서 결국은 이 각 별의 이름, 별을 담당하는 신들, 그 별의 이름을 따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와 일본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은 이제 이렇게 일월화수목 이렇게 쓰지 않고 성, 기, 일이다. 성이라는 것은 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천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월요일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월, 둘째 날은 화요일이다. 성기 2, 3, 4, 5, 6 하고 마지막엔 일요일은 성기일이다. 해의 날이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일주일의 시작이 어느 날이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것이 이제 종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각각 주장하는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일이 좀 복잡한 요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자, 빛날 요자는 꽁격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꽁격자가 들어가는 다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빛날요 할 때는 요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빛광자를 쓴다. 그것도 빛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빛날요다. 예. 우리가 조요하다. 조요하다는 것은 조는 비친다는 뜻이고 요는 빛난다. 아주 달밤이 조요하다 하면 아주 밝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쳐서, 달빛이 비쳐서 밝다. 그 조요하다. 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조요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주요한 선생, 불노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품을 쓴 주요한 선생도 이 요자를 쓰더라 하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발족자를 붙이면 뛴다는 뜻이에요. 발로 뛰어오른다, 도약을 한다. 그렇죠? 도약. 왜냐하면 꽃 자체가 이것이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 빛날요다. 발족을 붙이면 발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 삼수를 붙이면 또 시슬탁이에요. 네. 세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제방변, 손수를 붙이면 뽑는다는 뽑을 탁이에요. 우리가 뭘 발탁을 한다, 인재를 발탁을 한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높이 올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이런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꽁적자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요일이란 말씀을 드리고 왜 일월화수목금토 이 순서로 냈느냐는 걸 제가 좀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꽁적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